뭐야 이거? 고기 있다. 우후, 붙었구나. 붙었구나. 이 친구가 크지는 않은데 이 물칼칼에서 첫 고기를 낚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근데 나오자마자 막 이렇게 올라와서 뺑글뺑글 돌아갖고 다 엉켰어요. 지금 중수 타이밍입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나면 이런 식으로 흙탕물이 지면서 고기 호흡 여건이 좋지 않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물이 콸콸콸 떨어지는 곳, 이런 곳으로 고기가 몰리기 마련인데 올해 첫 물칼칼에서 고기를 낚아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 오늘 꿀팁 베스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물칼칼입니다. 물칼칼에서 제발 고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작년에는 이런 곳에 고기가 왜 붙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올해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곳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흐름이 세단 말이에요. 웜채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기준은 평소에 사용하는 웜채비보다 조금 무겁게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가 2분의 1온스 싱커, 그러니까 14g 싱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사용하냐면 여기는 좀 가볍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살이 떨어지는 곳, 이 떨어지는 곳에 루어가 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쭉 하고 밀려 나가서 입질이 들어오는 포말 바로 뒷부분, 그 영역을 너무 쉽게 지나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좀 오랫동안 위치하려면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무겁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량에 따라서 물이 많다라고 하면은 좀 평소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무겁게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웜은 뭐 그냥 이런 일반적인 스트레이트가 이런 곳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매치 4인치 사용하고 있는데 왜 스트레이트가 유리하냐면 이런 곳에 있는 먹이들은 물론 뭐 가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에는 뭐 이런 포말 때문에 여건이 숨쉬기가 좋아져서, 그리고 물이 불어서 치고 올라온 베이트 피쉬들이 많기 마련이거든요. 네, 저는 이런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색상이 짙은, 물이 탁하니까요, 짙은 계열의 이런 스트레이트 웜을 이용하고 평소보다 좀 무겁게 이렇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을 테니까요. 한 마리 더 낚아보겠습니다. 자신 있다는 거지. 들어가자마자 떵 친다. 컸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동네 고긴 다 여기 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앞쪽은 없고 저쪽에. 아니, 고기가 크진 않은데 여울에서 거니까 힘을 꾹꾹꾹꾹 그래도 쓰네요. 한 마리 더 낚았습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이 친구는 여울에서 먹이 활동을 열심히 했나봐요. 아주 배가 통통한 친구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조금 무거운 싱커를 이용을 해서 평소에는 7g을 많이 쓰는데 여긴 여울이 있으니까 흘러나가는 걸 막기 위해 14g짜리 싱커를 이용을 해서 포말 속에 넣어줬더니 바로 똥 하고 때려준 귀여운 베스였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달렸네. 이거 뭐야? 끄리! 우리의 소중한 끄리가 물어줬습니다. 아이고, 지금 원래 발버둥이 좀 심해서 놓아주도록 할게요. 된 줄 알고. 우리 오늘 꿀배 촬영 시작할 때 손질고기 못 잡는다고 했는데 끄리가 있다는 건 어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사냥하는 고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똥 치는데 저기만 들어가면 치는데.
너무 멀어 벌써. 에잉. 오오 오오. 왜 안 올라와? 뭘 떨어뜨렸는데 왜 안 올라와? 끄리가 왕창 있는 것 같은데? 자. 끄리야 끄리. 물빨 쓰니까 쫙 차가 나간다. 샷. 괜찮은 베스가 나왔네요. 크랭크베이트 2개나 잃어버려가지고 네, 너무 아까워가지고 크랭크를 꼭 낚아야 되는데 하면서 낚시를 했거든요. 요 앞에서 끄리 입질이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끄리밖에 없나 라는 생각에, 그럼 끄리랑 같이 있을 것 같진 않고 살짝 뒤쪽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물발이 딱 죽는데 던졌더니 괜찮은 걸 한 마리 걸었다가 바로 빠졌어요. 그래서 있겠다 싶어서 요 뒤에 보이시나요? 물발이 딱 죽는 저곳에다가 크랭크베이트를 싹 넣어서 감아줬더니 쭉 물고 확 뗐습니다. 사실 엄청 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랬는데 이 물발이 이 손맛을 플러스 알파 해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쉽게 나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네, 제가 레트리 물리치로 한 마리 낚아냈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네요. 그래서 크랭크베이트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증수가 되면 물이 이렇게 흙탕이 되면서 낚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낚시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립이 작게 달린 이런 크랭크베이트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 일단 흐름이라는 이슈를 보면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올 때든 물이 흘러갈 때든 상류 쪽을 보고 던지든 흘러가는 쪽 하류 방향을 보고 던지든 이 크랭크베이트는 립이 달려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심, 내가 목표로 하는 수심까지 비교적 손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막 콸콸콸 떨어져서 물이 막 어지럽게 도는 곳에서도 크랭크베이트는 던져서 감아주기만 하면 그 수심을 제법 잘 치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물발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루어가 바로 이 크랭크베이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이 탁해지잖아요. 왜 어려워하시는지 전 잘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웜 낚시를 하다 보면 물이 맑아야 내 웜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베스는 이렇게 탁한 곳에서도 웜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루어를 쫓아가서 이런 탁한 물에서도 웜낚시가 잘 되죠. 하지만 이렇게 탁하다면, 수심이 깊지 않다면 작은 립이 달린 이런 크랭크베이트, 레트린 블리츠, 그리고 블리츠, 그리고 블리츠 맥스, 그리고 레트린 블리츠 맥스 같이 이 작은 립이 달려있는 존재감이 있는 크랭크베이트를 사용을 해서 낚시를 하시면, 아까 보셨죠? 그런 손맛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계절부터 가을까지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루어니까 요 계절에 낚시를 가신다면 꼭 한 개쯤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크랭크베이트. 안 크다. 엄청 큰 줄 알았네.
아직. 이샤. 포말에다가 스피너베이트를 던지자마자 더거덕 하고 한 마리가 이렇게 물고 나왔습니다. 이 포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입질이 들어오면 쭉 빨리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게 입질이 들어오긴 하는데 고기 사이즈는 좀 아쉽습니다. 고기 잘 나오긴 하는데 이런 포말에서도 스피너베이트, 유형 자세가 안정적인 스피너베이트들은 꽤 괜찮은 조과를 보입니다. 어느 정도 수심 유지가 잘 되는 스피너베이트들을 이런 포말 뒤편에 던져서 싹 감아오면 당연히 반짝반짝 하니까 베이트피쉬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그 포말에서 떨어지는 베이트피쉬를 기다리고 있던 베스들한테는 아주 좋은 루어가 됩니다. 물론 이 스피너베이트가 흐름이 있는 곳에서 쓰긴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수심 유지가 잘 되는 제품을 잘 골라서 사용하신다면 확실히 이런 포말에서 쉽게 스피너베이트로 낚아낼 수 있습니다. 채널에 나온 애기 베스입니다. 스피너베이트 한 마리 나왔으니 이런 흐르는 물에서 또 스피너베이트 쓰는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스피너베이트는 물의 저항이 조금 걸려야 블레이드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렇다 보니까 이 물의 저항을 어느 정도 받는 게 중요한데 이 흐르는 물에서는 그 저항을 내 맘대로 조절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뭐 유속에 따라 다르고 흐르는 방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지금 물이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흐르고 있잖아요. 상류 쪽에다 캐스팅해서 감아서 슬슬슬 끌고 오면은 원래는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블레이드가 잘 돌겠지만 흐르는 물 때문에 블레이드에 저항이 걸리지 않아서 블레이드가 잘 돌지 않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더 빨리 감게 되고 그렇게 되면 너무 빨리 회수해서 고기가 안 묻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반대로 물이 흘러가는 쪽 발효 방향을 향해 던지면 블레이드가 너무 저항을 많이 받아서 너무 빨리 돌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물의 흐름이 강하다면 아예 가라앉지도 않는 경우도 되게 많을 거예요. 대부분의 스피너베이트가 다 그런데 이때 이걸 흐름을 이용을 해서 낚시를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고기를 낚아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처럼 저렇게 포말에 던져서 그냥 포말에서 폴링바이트로 누두둑 하고 나와주면 좋겠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에 던지고 싶어요. 여기 서서. 근데 물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넘겨쳐서 평소처럼 이렇게 감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흘러서 바깥쪽으로 하류 방향으로 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살짝 위로 던져서 여울바를 태워서 이런 식으로 혹은 캐스팅을 많이 멀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끌고 올라오는 식으로. 그래서 이 흐름의 상태를 보고 블레이드에 저항이 걸리는 순간이 탁 생기거든요. 거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좀 많이 흘렸어요. 그럼 이렇게 오면 조금 더 멀리 던지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스피너베이트를 평소에 캐스팅할 때에는 내가 목표로 하는 것보다 멀리 던지는 게 중요했지만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는 내가 목표로 하는 것보다 멀리 던지는 것만큼 흐름을 읽고 내가 어떻게 스피너베이트를 흘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낚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흐르는 물 가서 던져보시면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이 커브가 저항이 탁 걸리면 그때부터 스피너베이트가 정말 예쁘게 도는 그 위치가 손으로 전해질 거예요. 그 위치를 찾아서 낚시하시면 됩니다. 고기가 크지 않네. 아직 좀 이른가 봐요. 또 한 마리 나옵니다. 크랭크베이트 나온 귀여운 베스입니다. 지금까지 물칼칼에서 낚시를 해봤습니다. 크랭크베이트에도 반응을 하고 스피너베이트에도 반응을 하고 웜에는 역시 반응을 잘 하네요. 수량도 충분한 것 같고 여기가 사실 저희가 작년에 촬영을 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이런 물칼칼에서 멋진 영상 담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사실 고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주진 않았어요. 그래도 오늘 목적이었던 이런 물칼칼에서 어떻게 하면 고기를 낚아낼 수 있는지, 이런 탁한물 증수 타이밍에 어떤 낚시가 괜찮은지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했던 것 같아요. 크랭크베이트, 스피너베이트, 그리고 웜으로 말이죠. 장마철이죠. 이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올 겁니다. 가끔씩 이렇게 소나기가 한번 확 내려주면 또 이런 증수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딱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오늘 봤던 내용들 잘 기억하셨다가 출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단 이렇게 증수 타이밍에 들어올 때는 꼭 안전에 유의하셔서 그립이 좋은 신발을 신고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좀 안전하게 낚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물칼칼에서 꿀팁 베스의 이영근이었습니다. 안녕.